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기본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할 차례냐면은 동시행위 한 벽고 아니죠? 네, 동시행 한 벽고 일단 펴고 오늘 채권 강론까지는 기본서로 하고 민사특별법은 요약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한번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6월달, 7월달 돼가지고 6월 말쯤 돼가지고 다시 민사특별법 다시 요약집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들어갔었죠? 네, 들어갔어요. 두 개 가져오라고 판소노트하고.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보시면은 책이 몇 페이지입니까? 393페이지네요. 393페이지. 393페이지고요. 우리 그 판소노트는 75페이지인가가 될 겁니다. 75 맞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93페이지 동시이행의 한 벽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한 벽권. 자, 536조 한번 보겠습니다. 536조 1항 되어 있는데 쌍무계약에 현가표 내셔야 돼요. 자, 쌍무계약에 한해서만 동시이행의 한 벽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 당사 1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막을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적이 있지 않을 때는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우리 판서 노트에 딱 보시면은 자, 일단은 동시이행의 한 벽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서 성립 요건이 이 법조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계약일입니까? 타이틀이 쌍무계약일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면은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은 이제 거절할 수 없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자, 일방이 우리 필기는 다 돼 있어요.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뭐 해야 됩니까? 이행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요 X 부동산을 넘기는 거 하고 을이, 자, 파는 사람은 뭐랍니까? 우리가 매도인. 매수인은 뭡니까? 대금 지급하는 거하고는 무슨 해야 됩니까? 동시에 이행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돼. 안 하면 뭐가 생긴다? 항변권이 생긴다 이 말이야. 보통 우리가 이제 계약금 꽂고 중도금 꽂고, 자 봅시다. 5월 1일 날 계약금을 꽂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시험의 판례가 잔금하고 이전 등기는 무슨 행위입니까? 동시행입니다. 네, 동시행.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동시행 어디서 합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여러분이 자기 있다면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뭐랍니까? 자, 매도인 보고 뭡니까? 돈 준비해오고 있어 이러죠? 아, 저 서류 준비해오고 있어야죠. 서류 매수인 보고 뭐랍니까? 돈 준비해오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 아, 말이 참 나왔어요. 다시 할게. 그러면 다시 할게요. 매도인 보고 뭡니까?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 가져오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넘길 수 있으면 가져오라고. 매수인 보고 말하면 돈 준비하겠어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당신이 등기 쳐야 되니까 등기 필요한 서류 두루루루 얘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 얘기 하기 싫어가지고 뭡니까? 명함에 보면 뒤에 다 돼 있습니다 이러거든. 그래서 항상 명함 뒤쪽에는 뭐 적어놔야 됩니까? 첨부서면 딱 적어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할 때마다 뭡니까? 물어보거든. 뭐 필요한데 했다고. 근데 이제 등기법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세법을 학겠거든. 그래서 등기법, 무슨 소리가 필요하지? 첨부서면 이게 시험 문제인데, 예? 첨부서면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아,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돼. 어디에? 명함 뒤에. 항상 뭘 넣어야 됩니까? 전세권 설정 시, 매매 시 서류 이래가지고 간략하게 딱 적어놔야 돼. 그럼 뭐랍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명함 뒤에 있어요.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명함 검사할 거야. 나중에 자기 땀한 다음에. 아시겠죠? 자, 명함 딱 주면 여러분이 이제 학교 딱 해가지고 오픈하잖아요. 명함 딱 주면 제가 딱 받아가 다 뒤에 확인합니다. 다 돼 있어요. 우리 출신은 다 돼 있어요. 왜 다 돼 있습니까? 강의를 그렇게 해줬거든, 내가. 근데 그게 제일 편해, 제일 편해.
맞죠? 그게 제일 편해요. 물어보면은 뭐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나중에 큰일 나면 당해보면 돼요. 처음 무슨 얘기하는데 뭐 잠깐만요. 뭐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돼, 안 돼?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등기법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하여튼 잔금 주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전 등기를 한다. 됐어요? 이거 무슨 얘기합니까? 동시행위다. 이때 또 누구 불러놓습니까? 법무사 직원 딱 와있죠. 법무사 안 오고 자주임상에 안 오고 사무장이 와있죠. 아시겠죠? 그 서류 받아가지고 등기 쳐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시행을 어디서 한다고요? 중개사무실에서 합니다. 맞나요? 매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행 한명권은 시험에 8번, 10년 동안 몇 번 나왔다? 8번 나왔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은 단독 문제는 안 나왔는데 지문에 이렇게 스케치 나왔기 때문에 안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판소노트기 필기는 다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자, 536조 1항 아까 읽어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93페이지 536조 다시 읽어볼게요. 쌍무계약의 당사 1방은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않을 때는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이제 뭡니까? 기본서를 안 두고 왔다 하는데, 그러면 요약집 피면 됩니다. 요약집에도 몇 페이지냐면은, 저 불러드릴게요. 법조는 그대로 있어요. 자, 요약집에는 몇 페이지예요? 자, 요약집에는 225페이지인가 돼 있어요. 225페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기본서를 안 두고 왔는데 뭐 이러면은 그거 찾아보면 돼요. 똑같은 내용.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고 536조의 2항 한번 보겠습니다. 536조의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자, 저 줄것이고 이게 뭡니까? 선의행 의무자입니다. 선의행 의무자. 자, 그러면 저기서 선의행 의무자는 누굽니까? 각각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갑에게 뭡니까? 5월 1일날 계약금 먼저 주기로 하고 5월 15일 중도금 먼저 주기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선의행 의무자는 누구야? 을이잖아, 을. 계약서에 먼저 이행하기로 적은 사람이 누구야? 선의행 의무자가 을이잖아요, 을. 맞아요? 자, 그러면 2항 다시 한번 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선의행 의무자 을은 상대방이 이행의 권한을 현장 사유가 있을 때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중도금을 지급하러 갔는데 여기에 빨간 딱지 붙이고 채권자 막 들러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536조 2항의 앞에다가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딱 적어야 돼요. 불안하니까 돈 못 준단 말이에요. 중도금. 알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돈 주러 갔는데 뭐 앞에 뭡니까? TV부터 해가 모든 빨간색 다 붙여놓고 뭐 그 뭡니까? 부동산에 뭡니까? 가압류 들어와 있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압류 들어와 있고. 그거 돈 줘요, 안 줘요? 그거 다 해결할 때까지 못 준다고 하잖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불안하니까 못 주겠다. 불안의 항변권이라.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걸 안 배웠는데도 그런 거 돼 있으면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주기사항 뭐랍니까? 이거 다 변제하고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말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돈 보낼 겁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자격증 땄다고 생각하고 좀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예? 내가 자격증 따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게 무슨 항변권이다? 불안의 항변권이다. 자, 그래서 393페이지의 서설은 뭡니까? 이때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은, 자, 핵심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상대방 이행 청구를 있을 때에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다까지 내용 설명했고요. 법적 성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에 배우는데, 자, 보세요. 자, 6월 1일 됐는데 잔금은 안 주고 이전 등기도 안 해줍니다. 그럼 6월 15일이 돼도 지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니 줄 때까지 못 한다. 7월 1일 돼도 지도 줄 때까지 난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계속 뭐 되고 있습니까? 연기되고 있죠. 그래서 무슨 항변권이다?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해됐어요? 이게 효력입니다. 효력.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이고 무슨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랬어요? 물권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인데 채권법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야. 그런데 강행 규정은 어디서 배웠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임대차 가면 있다고.
임대차 앞에까지는 찍을 때 어떻게 찍으면 돼? 임의규정 찍으면 그게 다 맞아요. 알겠죠? 무슨 규정 찍으면 맞다고? 채권법에서는 임의규정 찍으면 맞고 강행규정 나오는 데가 어디라고? 임대차부터라고요. 그래서 그걸 더 강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완전히 누구 편 드는 거야? 임차인 편 드니까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누구 편 드니까? 임차인 더 편이 드니까. 지금 이제 더 강화시킨다고 하죠? 주택임대차도 강화시키고 상가임대차도 이제 뭡니까? 2개월 전에 이제 통지 안 하면 이제 지금 개정 예정에 2개월 전에 우리 지금 1개월 뭐 6월에서 1월 사이에 했잖아. 근데 이제 뭐 2개월 전에 안 하면은 뭐 자동 연장이 돼보고 그 기간 1년이 아니고 2년이 돼보고 뭐 이렇게 규정을 완전히 딱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더 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아파트 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 사업 할 생각하지 마세요. 재미없으실 거예요. 상가도. 자, 하여튼 그렇다. 근데 하긴 해야 되니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393페이지 내용까지 했고요. 밑에 가서 이제 임의규정이란 거 아시겠죠? 옆에다 써보세요. 어디 가면 강규정 나온다? 임대차 가면 강규정 나온다. 체크하시고 성립요건입니다. 무슨 계약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계약? 쌍무계약입니다. 상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할 것. 무슨 계약입니까?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1번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3번의 별표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의 별표. 자, 일단은 쌍무계약에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일성이 유지가 되면 항변권은 존속한다. 필기돼 있습니까? 아, 필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항변권은 만다. 존속한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상속인 갑다시야. 여러분이 매매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무슨 말 알죠? 우리 출생할 때는 우리가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죠? 매매했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아들이죠? 아들이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속. 그 다음에 채권을 양도했을 때 채권 양도. 자, 채무 인수.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채권이 그대로 채무가 그대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항변권은 존속합니다.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항변권은 뭐 한다고요? 존속한다. 그러면 성질이 변하는 거 있죠. 자, 이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가 채무 불이행으로 또는 이행불능으로 뭘 바뀌면 손배로 바뀌면은 여전히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판서도 돼 있습니까? 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책에 자, 어디입니까? 39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의 별표입니다. 자, 어디 현관편에 됩니까? 채권 양도, 정부명령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바로 밑에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항변권은 뭐한다? 존속한다. 근데 경계계약인 경우는 경계가 뭐예요? 구채무를 없애고 새롭게 계약하는 게 경계계약입니다. 구채무를 없애고 새롭게 계약하는 게 경계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경계계약인 경우는 소멸해버리죠. 구채무를 없애버리니까. 자, 그래서 동시항변권도 소멸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채권양도 전분명령 밑에 판례 있습니까? 맨 끝에 줄 것이면 돼.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채권 양도되거나 채무 인수되거나 상속받거나 이러면 그 채권 채무가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항변권은 존속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갑니다. 4번에서도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자, 상방의 채무주 나와서 채무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행불능 찾았습니까? 채무 이행불능됨으로써 무슨 배상 채무로 바뀌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동시행 관계가 있다.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 2번인가 나왔던 겁니다. 별표. 자, 동그라미 5번 또 별표 한 개 넣으시고, 동그라미 5번이 뭡니까? 잔금 주고 잊었는 게 하고는 무슨 관계를 했습니까? 동시행이죠. 그 얘기죠, 그 얘기. 자, 됐어요? 자, 밑에 판례 보기 갑니다. 판례 보기.
자, 팔레보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무와 동시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의무는 무엇이냐? 자, 보세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매매할 때, 매수할 때 이 사람이 매수한 사람이죠. 여러분이야. 그럼 여기에 뭡니까? 자,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이 있다. 이런 거 다 말소하고 대금 지급은 뭡니까? 동시행이죠. 그래서 완전한 물건, 여기 잡다한 권리들 다 없애고 완전한 물건 넘기는 거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행위다? 동시행이란 말이야. 동시행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줄 끝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찾았습니까? 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의무와 잔금 지급은 무슨 관계가 있다? 동시행이 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바로 밑에 판례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 지급과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이란 말이야. 그 밑에 보시면 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5번 내용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대금 채권 지급과 이전하는 건 동시행이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지상 매수권 대금 지급하는 거하고 넘기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 체크하시고 양갈로 2번 가서 이제 두 번째 요건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제기 도래. 우리 판소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75페이지. 자, 변제기 도래. 뭐라 되어 있냐면 앞에 선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선의행 뭐라고요? 선의행 의무자. 누구 얘기한다 그랬어? 을 얘기한다 그랬죠? 계약금 먼저 주고 중도금 먼저 주기가 선의행 의무자입니다. 선의행 의무자는 원칙은 항변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어. 먼저 이행하기로 돼 있으니까 항변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외 두 가지가 있어. 자, 뭐가 도래해버리면 잔금. 자, 일단 잔금부터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행기죠? 이행기. 잔금부터는 무슨 행위입니까? 동시행이잖아. 잔금이 왔을 때, 도래했을 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536조 2항에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제가 돈을 준비해 갔는데 보니까 채권자 들러붙어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럼 못 주는 이유가 뭔데? 여러분이 돈 주러 갔는데 못 주는 이유가 뭔데? 하면 불안의 항변권이야. 이렇게 하면 돼. 법조문을 외우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전혀 모르지. 근데 우리 배웠잖아.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나중에 집에 가서 우리가 가게 가서 법조문 찍어줄게. 이러면 돼요. 공부를 했으니까. 물론 어디인지 못 찾겠지만 못 찾으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법조문 딱 얘기해 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선의의 의무자는 원칙은 항변권이 있다 없다. 먼저 이행하기로 계약서가 돼 있으니까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데 잔금 이행기가 도래하면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불안의 항변권 돈 주러 갔는데 보니까 채권자들 들르고 있고 난립니다. 빨간 다시 붙고 못 준다 그럴 수 있죠. 불안의 항변권. 이럴 때는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됐나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395페이지에 원칙 돼 있습니까? 원칙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가니까 동시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돼 있죠. 예외, 기억, 니은 다 돼 있습니까? 자, 형광펜으로 딱 묶어 놓으시고, 자, 불안의 항변권과 선의의 의무자의 변제기 도래 됐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기가 그 내용입니다. 중도금 지급 의무를 불이한 상태에서 뭐가 도래해버리면 잔금이 도래해버리면은 자, 중도금에 대한 지체 책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우리 판소노트에 보면은 75페이지에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자, 잔금이 도래했다. 6월이 도래하면은 자, 그러면 을이 갑에게 돈 줘야 될 게 어떻게 되냐? 잔금 주면서 중도금 주면서 며칠에 이자 줘야 됩니까? 16일분. 여기 연찬 이자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16일분 주고 잔금 이후에는 지연 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동시행이니까. 알겠어요? 이 판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판례 보기.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중도금에 대한, 자, 잔금 이후로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지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옆에 없다죠. 소국이 없다야, 없다. 없다. 자, 그럼 양가로 3번 갑니다. 이제 세 번째 요건.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돼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행 안 하는데 상대방 이행 청구를 하고 있을 때 뭐가 생긴다고? 항변권이 생긴다. 알겠어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별표.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이게. 자, 상무계약이 당사자 1방이 먼저 현실적 제공을 하고, 자, 상대방 순식에 빠질 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행 제공에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시항변권을 소멸했다고 볼 수는 현관편, 끝에가 현관편입니다. 동시항변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 판례 줄이면, 자, 7번 보세요. 한 번 현실적 제공했습니다. 그 상대가 이행제 빠졌다 하더라도, 자, 항변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행이 뭐 돼야 됩니까? 계속돼가 내가 장까지 주고 난 다음에 안 했을 때 액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한 번 현실적 제공을 했다 그래서, 자, 동시 항변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핵심이야. 판례 외울 때. 한 번 현실적 제공했다 그래서 상대방 이행지체 빠뜨렸다 하더라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동시 항변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판례입니다. 별표 넣으시고. 자,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네요. 즉 있죠. 즉 내용이 계속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돼 있어요? 네. 이행 제공 계속돼야지 된다. 그럼 내가 장가에 다 지급해야, 그러면 저 값은 이제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없고 이행 지체가 되는 거야. 그럼 계약의 해제로 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계약은 성립을 했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교차 청약이 있고 의사실현 계약 성립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계약이 성립을 하면, 자, 효력이 뭐냐? 네 줄 때까지 내 못 준다고 버티게 하죠. 동시행의 항변권이에요. 지금 효력을 배우고 있는 거야. 계약의 효력. 성립했으니까 효력. 마지막 소멸이 뭔데? 내가 이행 다 했는데 상대방 이행 안 했죠? 그러면 뭡니까? 채무 불이행. 계약 해제. 이게 계약의 해제입니다. 조금 이따 배운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더라고요. 둘이 버티기 하고 있다가 내가 이행을 다 하면 상대방이 뭐에 빠지고 이행지체 빠지게 하고 계약을 해제한다고 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계약법 총론은 뭐냐? 계약이 성립을 했는데 제일 먼저 뭐 배웁니까? 뭐 배웁니까? 제일 먼저 계약의 종류 배우고. 계약의 종류 들어봤습니까? 매매교환, 인천,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그만 외우라고 했죠? 유물계약은 뭔데? 현대계보 외웠죠? 그럼 외웠잖아.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배웠죠? 이거 받으셔야 된다 그랬어. 자, 편무계약은 뭐야? 사증연! 이거 외웠잖아. 그거 쉬운 문제 6번 나왔다니까. 10년도 6번. 그걸 나오면요, 출제위원들이 무조건 낸다고 생각하고 냅니다. 거기 딱 가면은. 약관 규제가 하나 보면 낸다, 안 된다? 개인한테는 눈이 안 가. 지금 10몇 년 동안. 19회 때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작년에 또 나왔잖아. 그래서 매매에 대해서 쭉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험에 잘 낸다, 안 된다? 잘 낸다. 우리는 그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70페이지 있는 내용이 파스워드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성립 100% 나온다 그랬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계약 성립하면은 효과가 뭔데? 동시이다. 네 줄 때까지 네 줄 때까지 나 못 준다고 하고 있다가 내가 이행해버리면 계약의 소멸인 해제와 해지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 내용까지 설명을 했고, 자, 기본서 396페이지로 갔어요. 이제 효력 갑니다. 효력. 자, 이제 효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에 핵심적인 내용, 책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 다 적혀 있죠? 적어놨을 거고, 넘어가서 이제 효과로 갑니다. 효력. 동시항변권 효력, 효과. 자, 일단은 무슨 항변권이라 했습니까?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행할 때까지 내 이행 못하니까 둘 다 계속 뭐 되고 있습니까? 연기되고 있어. 자, 그러면 이행지체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이행 다 하고 얘가 안 하면 이행지체야. 둘 다 이행했어, 안 했어? 안 하니까 이행지체가 아니죠. 자, 우리 판소노 때 보시니까 무슨 항변권 돼 있고? 연기적 항변권이고, 자, 두 번째 이행지체입니까? 아닙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다. 지연이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연이자가 없다. 그래서 중도금 안 줘가지고 잔금 왔다. 잔금부터는 무슨 관계니까? 잔금부터 동시행이잖아요. 동시행 관계니까 지연이자부터 안 붙어? 안 붙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책에 쭉 긋습니다. 이행지체를 저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디냐면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계약 해제나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자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보기. 자, 상방의 채무가 동시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한벽권을 행사해야만 지체 책임을 면하느냐. 뭡니까? 동시한벽을 행사해야만 지체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고 행사하지 않아도 두 상관한 관계가 무슨 관계면은 동시이행 관계면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자, 니은번은 두 번째 줄에 이제 동시관계일 때는 지체 책임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데 자, 니 줄 때까지 안 준다고 이렇게 버티게 하고 있다고 월세를 받았다. 월세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네. 자,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행이죠. 임대차 계약 끝나면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자, 이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돌려주고 얘가 뭘 줘야 됩니까? 보증금 반환해야 되잖아요. 뭡니까? 동시행이단 말이야. 그런데 자, 안 주니까 보증금 안 주니까 내가 목적물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을 때 월세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네.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줄 것이면 돼. 뭐라 돼 있습니까? 다만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뭐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상계금지 나와 있죠. 자, 이거 저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동 채권은 상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 안 돼요? 수동 채권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렇지 좀 안 해 이제. 맞죠? 좀 이제 안단 말이야. 시험 많이 했죠 우리가. 시험. 이게 시험입니다. 자동 채권으로 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동시이행의 한병권이 붙은 자동 채권을 자 상계하면은 상대방의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채권의 상계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동 채권의 상계는 된다. 알겠어요? 쉬워. 지읒은 시옷이 아니다. 됐죠? 자, 별표 해놓으시고 세 번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상계금지의 별표 앞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해놓으시고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동시행의 한병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그 끝에 연관했다 했는데 동시행 한병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자, 거기서 이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내용에서 중요한 걸 또 적어놓습니다. 이거 전화해야 돼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그렇죠. 이거 유치권할 때 했습니다.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요것도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기억하면 안 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돼 안 돼? 된다는 겁니다.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자, 별표에 넣으시고 자, 재판상 효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 줄 때까지 못 준다. 자, 재판 보세요. 니 줄 때까지 못 준다. 니 줄 때까지 못 준다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뭐 잔금 안 주고 얘는 부동산 안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기가 되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그래서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뭐라 합니까? 얘들 한병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병권 있어. 그래서 원고,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예요. 원고 일부 무슨 말이 된다? 승소 판결. 너는 항변권이 있구나, 동시항변권이 있구나. 됐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 니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승소 판결 때리면서 을은 잔금 지급하고 갑은 이전 등기를 하죠? 판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둘이 이행 안 해가지고 판사한테 갔다니까? 그럼 판사가 뭡니까? 항변권이랑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원고 패소가 아니고 원고 일부 승소라고요. 이거 패소심 나왔어요, 이거. 아시겠죠? 오늘 이게 수업 듣고 기출문제 3주 뒤에 할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주말에 오늘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저녁 가면 좀 너무 많은 양이 들어와가지고 머리 힘들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복습한다 치면 그 기출문제 풀어보라고. 지금 얘기했던 게 전부 다 시험 질문이라고요. 어디 있는데 전부 다. 판서 노트 다 있어요. 아시겠죠?
그 판서 노트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기출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시험 문제 지문에 이 나와요. 패소 나오거든. 패소가 아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리면서 야, 니는 잔금 지급하고 니는 재산권을 넘겨라. 이게 뭐니까 상환하고 이행해라. 판결 때린다고. 상환 이행 판결, 다른 말로 급부 판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때린다고.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만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걸 알 거야. 자동 채권 나왔다 어떻게 돼요? 시오 생각하면 돼. 사기는 다른 제도가 한 게 뭐예요? 선택 시오 했죠. 아시겠죠? 뭐 개론도 시오 나오대 보니까. 응? 시오 나오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대. 세태기까지. 성장기 세태기 뭐. 기억 나는가 모르겠네. 내가 잠깐 들어왔는데 그 뭐 쇼쇼쇼 하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웃더라고. 쇼쇼 알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해? 개론을 하면서 원장님이 쇼쇼 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죠? 그것도 연결하면 돼요. 연결. 자, 됐어.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책에. 자, 일단은 재판상 행사의 효과인데 396페이지 소송상 원형. 원형이 뭐야?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장해야 된다. 원형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주장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 밑에 판례 그 내용이고 옆에 페이지 가서 무슨 판결 때린다고요? 타이틀의 행업 상한 이행 판결 때리고 맨 끝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돼 있습니까? 요것만 나옵니다. 그럼 시험 나오면은 동시이행의 항명권은 원고 패소 판결 때린다 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고. 그말 길게 이렇게 안 내고 책 같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리면서 상환 이행 판결 급부 판결을 때린다. 이행에다 갈로에 급부 돼 있잖아요. 같은 말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복충학습에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제3자가 아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거 여부입니다. 자, 동시에 항변권이 인정되는가 여부를 보는다. 자, 이게 어디냐면요. 우리 판소노트 76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전세권에서 300 자, 범위 적읍시다. 적용이 되는 거. 적용되는 거. 범위를 하지 말고 적용되는 거. 첫 번째, 전세권 봅시다. 자, 우리 전세권 우리가 앞에 했으니까 전세 계약이 끝나면 317조 보면 나옵니다. 전세금 반환하고 말소서를 주고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이다. 들어봤죠?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무슨 관계다? 동시행. 두 번째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우리 판소노트에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이 밖이니까 넘어가고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세금 내고 공짜를 받는 거는 동시행이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 필요 없고 해제는 옆에다 적었습니다. 해제는 원상 회복하죠. 해제 효과가 좀 이따 배우지만 원상 회복입니다. 원상 회복. 자, 원상 회복할 때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입니다. 해제 옆에다가 적어놓으시고 원상 회복할 때 동시행이다. 도급계약은 우리 시험에 안 냅니다. 범위 밖이니까. 담보책임 나옵니까? 담보책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 회복하고 원상 회복 뭐라 했습니까? 동시행이죠? 손해배상 해주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입니다. 이거 동시행입니다. 자, 그만 체크하시고 자, 종신정기금 몰라도 됩니다. 시험 범위 밖이니까. 우리는 딱 시험에 나오는 게 매매 교환 임차 딱 정해놨죠. 그 나머지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종신정기금이 뭐냐면은 연금 같은 겁니다. 연금 계약을 종신정기금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네. 잘 모르시죠? 안 받아가 잘 모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 네 번째 밑에 가서 가등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여기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가 있는데 가등기 담보는 어떤 거냐면 간단히 설명할게요. 오늘 배울 건데 1억을 빌려주고 이 목적물에 뭐 해놨다고 해요? 가등기에 해놨다가 얘가 이제 변제를 잘하면 되는데 변제를 잘하지 못하면 가등기 해놨는데 돈을 빌렸어요.
변제를 잘하지 못하면은 가등기에 기해서 뭐합니까? 본등기에 부잖아. 이 가등기 담보야. 알죠? 근데 반드시 본등기 할 때는 청산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거 10억짜리 빌려주고요. 1억 빌려주고 당일날 돈 갚으러 갔는데 얘가 있다 없다. 샷다 내놔놓고 해외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 다음날부터 뭡니까? 연체죠? 바로 서로 다 갖다 주고 본등기 쳐본단 말이야. 옛날에 조폭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거를 뭡니까? 보고 있던 전두환 대통령이 불쌍히 여겨 가등기 담보법을 만들으니 알겠어요? 만들었다. 나쁜 사람이지만 만들었다니까. 알겠어요? 만들어서 뭡니까? 이게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무슨 절차? 청산 절차. 주택임대차법도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서민들을 위한 법을 많이 만들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뭡니까? 미친다. 왜? 그거 만들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안 좋아해. 맞죠? 예, 네, 맞죠. 집합금융부터 그때 만들었어요. 알겠죠? 민사특별법에 관련된 내용 거의 다 거기서 만들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주택만 보호하니까 상가를 만들었는데 상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고. 아시겠죠? 네, 그럽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가등기에 기해서 무슨 등기하고 본등기하고 차익 생기죠. 10억짜리인데 1억 빌려줬는데 본등기 가져가려면 뭘 지급하고 9억 차익이 9억이잖아. 뭘 지급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하는 거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자,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판소 되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 앞에 임대차 적어놓으시고 자, 임대차에서는요 목적물 반환과 맞죠? 보증금 반환은 뭡니까?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자, 그래서 목적물 반환과 뭘 반환해 줘야 됩니까? 보증금 반환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시행이다 말이에요. 동시행이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97페이지에 자, 우리가 동시항변권 인정되는 거 체크만 시험에 나왔던 거 체크합니다. 1번 별표 전세권 아까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별표 계약 해제 시 무슨 회복? 원상 회복 동시에 3번에 부담보 증여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이 밖이라가 안 낸 적이 없다니까. 그럼 안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담보 책임을 계약 해제하는 경우 또 해제하면 무슨 회복? 원상 회복 동시행. 자, 5번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도 동시이행. 됐어요? 6번의 별표. 자,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청산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와 소유권 인등기는 뭐합니까? 동시이행.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별표. 무효 취소됐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계약이 자, 이리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은 이 사람의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죠. 대금 반환해야 되죠. 요때는 둘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줄 때까지 나는 뭡니까? 유치한다. 유치권도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적어놔야 돼. 우리 책에. 자,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뭐냐면은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다. OX. 오다. 그게 시험 지문입니다. 계약이 뭐가 됐을 때?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됐어요? 그 시험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표 해놨죠? 자,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다음에 8번 내용은 계약이 해제되면은 원상 회복하고 손배하고는 무슨 관계를 했습니까? 동시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있죠, 9번. 자, 9번의 내용은요.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은 보증금 반환할 때 월세 밀리고 관리비 밀리면 다 갑니까, 안 갑니까? 가고 부담하는 거하고 뭐 명도하고 나오는 거는 청산하는 건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의 별표 한 개 넣으시고 두 번 나왔던 질문이야. 가압류가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아까 말했어요. 가압류나 압류나 이런 게 다 있으면 부동산 저거 전부 다 말소하고 완전한 무역을 넘기는 거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이지. 됐어요? 그래서 가압류기 말소하고 깨끗한 물건 넘기는 거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이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13개 가지가 있는데 13개 중에서 지금 체크한 거 있죠?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나머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나온 참고하시고 그 밑에 가서 동시항변권이 부정되는 경우 나옵니까? 자, 여기 1번이 우리 판소 노트에 보면 딱 중간에 보면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나 가등기 말소와 이전등기 말소는 양도할 때 뭐가 선행이다? 변제가 선행이다. 자, 이걸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돈이 생기면 은행에 가서 돈을 갚아본 적이 없어 그래요. 갚아봐. 그러면 뭡니까? 말소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래도 등기부 남아있어. 돈 다 갚았는데 말소해 주세요 하면 뭡니까? 5만 원이 한다니까. 5만 원 말소하는데 비용, 법무사 비용 5만 원. 알죠? 여러분이 자동차 갖고 있는데 현대캐피탈 이용해가지고 했잖아요. 에? 돈 다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2만 원 한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원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갖고 울고 있어요. 표제부 갖고 울고 있다니까. 알겠죠? 그러면 캐피탈이다. 저당권자죠? 그러면 갖고 해야겠어? 을고 해야겠어? 을구에 돼 있다니까. 그게 을구에 저당권 설정돼 있다니까. 떼보지를 않으니까. 떼보지를 않아요. 그게 돼 있는데 내가 돈을 가서 캐피탈가 돈 다 갚았어요. 성과금 생겨가 돈 다 갚았어. 일시로 갚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뭐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에 그 전이 을구에 저당권 설정돼 있거든. 그럼 전화해고 왜 말소 안 했어요? 이러면 2만 원이란다니까. 2만 원 좀 말소해 줄게 이랍니다. 부동산 얼마? 5만 원 한단 말이에요. 지랄하면 4만 원 해줍니다. 얘기했죠? 제가 주군의 은행이고 뭐 어쩌지 얘기하면 내가 몇 건 해주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4만 원 해줄게요 이렇게 합니다. 아시죠? 원가 얼마입니까? 6,900원. 6,900원. 원가는 6,900원이에요. 말소할 때. 알겠죠? 직접 가서 하면 6,900원이라고. 응? 안 해봐가 모르잖아요. 해보세요. 알겠죠? 해보시고. 자, 거짓말하고 진짜면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해봤어요. 예? 차 살 때도 돈이 생겨가지고 한꺼번에 다 갚아가지고 제가 말소할 때도 가니까 2만 원 달라 하더라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그리고 은행에 돈 다 갚아가지고 전세권자 들어가서 전화고 말소하잖아요. 5만 원 달라 하더라고. 알겠죠? 또 불났나? 요즘 저것만 뜨냐면 불나는 거. 자,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뭐가 선행입니까? 변제를 해야 그럼 내랍니다. 변제하면 뭐 말소세라면 5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럼 뭘 준다고요? 내가 직접 가서 말소할게요. 이러면은 말소서를 딱 줍니다. 그거 들고 가서 딱 말소하러 가죠.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키는 게 나아요. 5만 원 주고. 아시겠죠? 네, 그럼 알아서 하세요. 알았어. 자, 그래서 뭐가 선행이다? 변제가 선행이다. 오케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넣으셔야 돼요. 3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왜 합니까?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하죠. 자, 그러면 뭐가 선행입니까? 보증금 반환을 해야 말소를 해줍니다. 보증금이 지급됐다는 걸 확인해야 말소해 준다고요. 그리고 예인때 가서 뭐 해야 되냐면은 받아와야 돼요. 니 받았나? 사인가 받아와야 돼. 도장 받아와야 돼요. 아시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잖아요. 돼가지고 말소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 도장까지 받아가야 돼. 이체했던 내역에다가 확인까지 받아가 딱 해야지 말소를 해줍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뭐가 선행이라고?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아시겠죠? 네. 됐어요. 자, 그 이제 3번도 시험이 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별표, 이것도 시험 두고 나왔던 거예요. 근저당권이 실행돼가지고 경매가 무효됐다. 자, 경매 무효 현갑해 놓으시고. 경매가 무효가 되면은 배당 받아갔잖아요. 경매가 들어가면 배당 받아가고 경락자 받아갔잖아. 그럼 이 등기 말소하고 배당 돌려주는 거 하면 동시행 관계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동시행 관계 있지 않다 시험 나왔습니다. 29회 때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정되는 거 1번, 3번, 4번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버리더라도.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동시이행의 항변권까지 정의가 다 끝났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동시항변까지 정의했고 419페이지 가서 5번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 있지 않은 것은 돼 있죠. 자, 골라보세요 빨리. 419페이지 29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런 지문 나올 때는 1번 지문의 포인트는 해제 원상회복 딱 주고요. 해제 원상회복은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이행. 자, 그 다음에 2번은 안 배웠어요. 이거는 시험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구문 소유주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 지분권을 사용하는 지분 이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라는 게 판례 내용입니다. 이건 시험에 2번 나왔던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2번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알고 있죠? 전세 계약이 끝나면 목적물 인도와 말소 의무와 전세금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이행이다. 4번은 X지, X. 경매가 무효됐다 그래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관계로 보지 않는답니다. 4번 X. 5번 강조했죠. 29에 나왔다 있잖아. 가등기획에서 본등기하고 청산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계약의 해제죠. 계약의 해제입니다. 자, 어디 펴냐면은 404페이지죠. 자, 404페이지 펴놓으시고 지금 삭신이 쑤시고 쉬고 싶고 눈이 감기고 이렇죠.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니다.